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첨단 합성 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코오롱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성균관대학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그래핀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북한 무인 정찰기 추락과 관련해 우리 군 방공망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 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 수위가 논란 끝에 경징계로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스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회사 듀폰을 상대로 벌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첨단 합성 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듀폰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의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이 다시 열라고 판결했었는데요.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반론 근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인 건데요. 앞서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특보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 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소송 3건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해 코오롱에게 듀폰의 9억 1,990만 달러를 배상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코오롱은 영업비밀이 아닌 대부분 공개된 기술이며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항소해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꿈의 신소재 그래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을 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와 공동으로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단결점 그래핀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사이언스 온라인 속보에 오늘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나노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와 성균관대 간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뤄졌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의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그래핀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에 비해 100배 이상의 전자 이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보다 강한 강도와 열 전도성, 신축성 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전자소자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전자소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꿈의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 각국에서는 그래핀의 실용화 연구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성균관대가 개발한 그래핀 합성법으로 인해서 그래핀 연구와 응용 범위가 확산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그래핀 연구를 가속화해 나노 소자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주요 안건인데요. 이 여야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최근 북한 수행으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기의 청와대 촬영 사태와 관련해서 안보 태세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또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방독 기간 중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야당은 현실적인 강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선양 총영사관에서 국정원 요역들의 역할에 대해 외교부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총체적인 조직이 드러나면서 외교부의 연루 여부 역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채권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골드만삭스가 예상 밖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임직원들은 문책 조치하는 데 그치기로 했습니다. 이 당초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기타 직원은 감봉 조치를 내용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제재안보다 수위가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융당국 간 국제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홍콩 지점의 불안전 판매 방조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받은 한국 법인에서만 판매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말레이시아 채권이 부실인지 여부를 국내 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권 인수 주체가 국내 기관 투자자라는 점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당국의 징계안이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